네, 안녕하세요. KNS 학원 김소은 강사입니다. 이제 올라오는 중2 아이들 매우 반갑고, 이제 어떤 식으로 작년에 시험이 진행됐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25년 1학기 중간고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중간고사 보시면은 문법 문제는 7문제, 그리고 독해 9문제, 어휘 4문제, 대화문 6문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난이도 같은 경우는 여기 중상, 문법은 이제 중상으로 봤고, 독해도 중상. 어휘 같은 경우는 중하로 봤는데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뭐 중 정도의 난이도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우리 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 이 여기 대화문 6문제 보이십니까?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대화문을 이제 한두 문제 출제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거의 출제를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신천중 같은 경우는 이제 1학기 때는 좀 대화문 비중을 좀 많이 두는 편이더라고요. 23년도 1학기를 보시면 여기 이제 객관식이 이제 18문제, 그리고 서술형 5문제, 그러니까 서술형이 있었던 시험이 있었습니다. 23년도에.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전부 다 올 객관식으로 뭐 1학기, 2학기 구분할 거 없이 중간, 기말 전부 다 이제 올 객관식으로 출제가 됐고 25년도도 뭐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험 유형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께서 이제 기분에 따라서 아니면은 뭐 학교 내 방침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제 서술형 대비를 같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객관식으로 좀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서술형 대비는 꼼꼼하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여기 보시면 범위는 이제 학교 프린트랑 이제 교과서 이렇게 돼 있고 이제 객관식 유형만 출제된다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서술형이 있느냐 없느냐가 생각보다 100점이 있느냐 없느냐를 많이 결정을 하죠. 서술형에서 감점이 크니까. 그래서 이제 객관식으로만 시험이 구성됐다라는 말은 이제 100점인 아이들이 굉장히 좀 많아질 수 있다.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은 좀 낮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영역별로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이제 어휘 같은 경우는 빈칸에 적절한 어휘 찾는 거, 그리고 이제 알맞은 영영풀이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 그리고 공통으로 빈칸이 문장 2개 이제 빈칸이 있고 거기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휘를 찾는 거, 뭐 이런 등등의 유형으로 보통 구성이 돼 있고 여기 마찬가지로 뭐 범위는 당연히 교과서 내에 있는 영단어 플러스 학교에서 주는 이제 영영풀이가 있어요. 뭐 영영풀이 같은 경우는 뭐 1과 2과 각각 뭐 25개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50개 정도 암기해야 되는데 영 단어가 워낙 좀 쉽다 보니까 이제 암기하는 게 막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 전에 몰아서 암기하려고 보면은 이게 굉장히 많은 숫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담감을 가지고 이제 시험 대비를 하게 되는데 그 자체가 엄청 큰 부담이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매 수업마다 조금씩 좀 충분히 외워질 수 있도록 시험 전에 한 2주 전에는 다 암기가 되어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커리큘럼을 좀 짜서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보시면 having all parts in equal or good amounts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특정 단어의 영영풀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바로 딱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로 적절하게 들어갈 이 선지를 하나 골라서 정답을 체크해 주는 게 이제 목표죠. 그래서 영영풀이 암기를 매우 이제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제가 지문이 워낙 길어서 잘랐는데요. 그래서 이 지문 안에서 윗글에 사용된 단어의 영영풀이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는 어떻게 가야 되냐. 먼저 여기 나오는 영영풀이 이 부분은 먼저 정의를 해서 각 단어 다 적습니다. 적고 이 단어가 이 본문에서 보이지 않은 걸 체크를 하면 되겠죠. 근데 이 영영풀이가 암기가 안 된 친구들에게는 이런 문제는 뭐 사실 암기가 된 친구들에게는 뭐 어렵진 않지만 암기가 안 된 친구들에게는 완전 극악의 난이도의 문제가 되는 거죠. 거의 그냥 시간도 너무 많이 할애가 되고 거의 뭐 틀리는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대화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화문 같은 경우는 이제 교재 어머니께서 또는 아버님께서 이제 좀 살펴보시면은 굉장히 좀 수준 낮은 대화로 이어져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Where did you go last night? 뭐 어디 갔었어? 뭐 했었어? 뭐 이 정도의 수준이라서 문제 풀 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도 여기 아이들이 대부분 100점을 좀 노리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화문조차도 꼼꼼하게 학습을 시키고 또 암기까지도 좀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 내용 일치 있고요. 뭐 어색한 흐름, 그리고 뭐 지칭어 문제가 간혹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한글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글 부분을 적절하게 표현한 것은 뭐 이런 식으로 고르시오, 이런 문제들 좀 나오고. 그래서 생각보다 비중이 크니까 이 신천중 학생 같은 경우는 좀 더 꼼꼼하게 암기해야겠죠.
그래서 문제 한번 살펴보시면 이게 주어진 대화문입니다. 이 대화문을 보고 답할 수 없는 질문은 해서 뭐 1, 2, 3, 4, 5 질문이죠, 전부 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를 한 상태에서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이 안 되는 거 골라내는 거. 그래서 한번 조금 생각을 좀 한번 돌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은 걸리겠죠. 자, 우리 여기도 보시면은 대화의 흐름상 어색한 거 지금 다 지금 A, B, A부터 E까지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화문 암기를 꼼꼼하게 한 친구는 사실 딱 보자마자 이거 뭐 letter C다, 뭐 B다 이렇게 바로 보여요. 근데 암기가 안 된 친구는 처음부터까지 쭉 읽어가면서 이거 결국 몇 번이구나 이렇게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시간적인 이런 부분에서 좀 아끼고 좀 검수까지 좀 하려면은 뭐 암기를 해두는 게 아무래도 좀 아이들 입장에서 좋겠죠. 자, 문법 같은 경우 이거는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제 중등 독해나 뭐 어휘나 뭐 대화문 같은 경우에서는 생각보다 변별을 주기가 조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문법 좀 변별을 주겠다 하면은 문법 문제에서 주로 조금 많이 주시는 편이세요. 그래서 문법 유형 같은 경우는 어법상 옳은 걸 찾아라, 틀린 걸 찾아라, 모두 찾아라. 틀린 부분이 적절하게 서로 잘 연결이 돼 있게 돼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그래서 난이도 조절이 매우 용이하고 쉽습니다. 선생님 입장에서. 그리고 수일치, 품사, 위치 이런 것들은 저희 KNS 학원 정규반 수강하는 아이들에게는 막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시험 대비 문제 많이 풀면서 복습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한번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법 문제 나오는데 이거는 기본형 어법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 이거 보이십니까? 자,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면서 여기 주어진 게 A부터 G 몇 개죠? 약 7개 이제 문장이 주어졌네요. 그리고 여기 선지 보시면은 A, D, E, C, D, F, C, E, G 이런 식으로 주어졌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막 엄청 높은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난이도를 한 단계 좀 올려보자면 여기 있는 지문의 개수를 더 늘리고 15개로 늘리고 여기 나오는 이 A, D, E 이런 게 아니라 1번에 틀린 게 3개 2번에 틀린 게 5개, 5번에 틀린 게 0개, 이런 식으로 주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신천중은 중학교 2학년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까지는 그래도 이 정도 난이도가 그래도 변별을 주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독해 한번 살펴볼까요? 독해는 수능 문제들처럼 제목 찾기, 문장 삽입, 그리고 지칭어도 나오기도 하고, 내용 일치가 좀 주로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여기서 가장 어려운 거는 당연히 이 제목 문제죠, 제목. 제목을 아이들이 좀 찾을 때 글의 내용을 이제 관통하는 그런 중심 내용을 좀 잡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좀 지엽적인 부분, 아니면 읽다가 이제 본인이 꽂힌 그런 키워드로 선지를 골라내다 보면은 많이 좀 틀려요. 그래서 제목 문제도 제가 리뷰 테스트로 항상 좀 아이들 케어하니까 어느 정도 극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문제 비중이 지금 보시면 9문제로 지금 4가지 영역 중에서는 이 독해 영역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보시면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교재에 있는 지문들입니다. 여기서 1번부터 5번 적절한 중심을 관통하는 그런 주제 제목으로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본문이 더 위에 더 엄청 많습니다. 긴 본문이 있는데 그 본문을 제가 생략하고 문제만 들고 왔어요. 그래서 글을 읽고 답할 수 있는 질문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에서,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법 문제처럼 질문이 되게 많네요. 이렇게 안에 내용이 되게 많네요. 여기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만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중간고사 문제 중에서 좀 변별이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4대 영역을 좀 살펴보고 이제 제가 좀 난이도를 좀 평가를 하자면은 신천중학교 2학년 이번 시험 25년도 시험은 난이도는 평이한 수준이고, 하지만 아시다시피 학교 선생님이나 학교 정책의 변화가 있다면 언제든지 난이도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이건 대비를 꼭 항상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준비를 하냐? 문법 개념 이해를 명확하게 가져가게 하고, 그 다음에 응용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면서 적용을 많이 시킬 거고요. 그리고 교과서 본문 이런 지엽적인 부분까지 전부 다 체크를 할 거고, 본문, 대화문, 어휘, 영영풀이까지 전부 다 암기를 시킬 거고, 그리고 실전 감각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모의고사를 주기적으로 주면서 긴장감도 좀 올리고 그리고 시험에 대한 부담감도 좀 덜어낸 연습을 좀 할 겁니다. 수업 구성은 구성이라기보다는 당연히 교재 진도 나가고, 그리고 학교에서 좀 프린트 전부 다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로 마무리를 짓는 식으로 이제 큰 틀에서 이제 돌아간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좀 디테일하게 보자면 매 수업마다 리뷰 테스트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내신 진도, 그 다음에 끝나고 내신 진도. 그다음 내신 진도하고 이제 문제를 좀 풀 겁니다. 문법 진도가 나가면 문법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그래서 문법 문제 풀고 그다음 풀이해주고 그 다음에 수업을 조금 마무리하면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 정리된 내용을 이제 좀 기억하면서 모의고사를 풀어보고 그리고 모의고사 풀고 이제 마지막 이제 과제를 주면서 아이를 하원시키는 이런 그림으로 매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 클리닉 적혀 있죠. 지금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좀 머리가 큰 아이들도 있고 좀 이제 자기 주도가 되는 아이들은 있지만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여전히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같이 수업을 하더라도 어떤 친구들은 좀 뒤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제가 클리닉으로 좀 보강을 좀 해줄 계획입니다. 예시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뭐 당연히 모의고사 문제 이런 주제 문제도 나올 거고 뭐 이 내용 일치 문제도 나올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고 또 이제 수업에서 저희 연습 문제 같은 경우 할 때도 뭐 낱말이 뭐 어휘 문제들, 뭐 어법 문제들, 또 제목 문제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해서 아이들이 풀어 나간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리뷰 테스트는 이제 매 수업마다 이제 시작 전에 진행이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준비를 많이 해둘 겁니다. 약 10문제 이상으로 패스를 못했을 시에는 남겨서 좀 다시 좀 케어 좀 해주고 그리고 패스하면 하원시키는 식으로. 그래서 매 수업마다 이제 리뷰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학교 기출 문제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뭐 암기가 돼야 되는 부분 꼼꼼하게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리뷰 테스트를 케어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문제도 저는 당연히 집어넣습니다. 가끔씩 어떤 아이들이 뭐 이제 서술형 안 나온대요. 뭐 이런 아이들이 서술형 왜 푸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가끔씩은요 저희 학교에서 서술형 문제가 출제가 안 되더라도 서술형 문제로 객관식 문제를 만드세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객관식 문제 서술형 객관식 문제 대비 차원에서도 항상 이렇게 서술형 문제는 리뷰 테스트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뭐 관리 전략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당연히 원어원 피드백 주고요. 그리고 학습 문자는 당연히 전송이 되고 부족한 아이들에 한해서만 주말 클리닉 이거를 꼼꼼하게 가져간 게 이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케줄 살펴보시면 이제 월금 화목으로 수업이 이제 두 요일로 나뉘고요. 월금반에는 1부밖에 없습니다. 5시부터 7시 30분은 1부라고 하고요. 7시 30분부터 10시를 2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이 좀 안 되는 친구들은 뭐 화목에 뭐 2부에 들어와도 되고요. 반이 어찌됐든 3개가 이제 운영이 되니까 이제 맞는 스케줄에 따라서 들어오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주 1회반 원하시는 아이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요일 9시부터입니다. 좀 이른 시간이기는 한데 9시부터 4시간 동안 케어하겠고 주 2회반 기준으로 수업은 7번, 보강은 1번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직전 보강은 시험 바로 전날에 모여서 총정리를 해주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끝내기 전에 Success is the sum of small efforts repeated day in and day out. 자, 우리 성공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지금 이 순간은 저희가 내신의 성공을 좀 바라잖아요. 내신이라는 게 뭐 전날 뭐 벼락치기로 뭐 그렇게 뭐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꾸준히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고입에 반영이 되는 첫 시험부터는 꼼꼼하게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는 좀 습관을 저와 그리고 KNS 학원과 좀 같이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 좀 적어봤습니다. 저희 KNS 한번 좀 맡겨주시면은 당연히 저번 년에 보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 전부 다 올 A로 그리고 수많은 100점을 만들어주면서 올려보내는 것으로 좀 보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두 다 이제 수업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